배터리 산업은 우리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미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서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도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배터리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스코 리튬 공장의 준공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IRA 수혜가 가능한 호주산 광석 연료를 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연료 확보도 가능합니다. 특히 원료에서 소재, 완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탄탄한 밸류 체인을 완성한다는 의미도 매우 큽니다. 트럼프 2.0 시대, 대한민국의 2차 전지와 전기차 산업은 위기와 기회, 그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포스코 그룹이 수산화 리튬 생산 공정을 완전히 국내 완성화하면서 핵심 광물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전망, 우리의 대응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나눠볼 이야기가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포스코 그룹의 수산화 리튬 국산화 성공된 이슈,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에서 2차 전지, 또 우리 전기차에 나아갈 방향,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서 개념 정리를 먼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냥 리튬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도 헷갈리고 있고, 뭐 2차 전지 얘기하면서 또 탄산 리튬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에 성공한 건 수산화 리튬이잖아요. 네. 이거 한번 개념 정리해 볼까요? 리튬,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배터리의 우리가 이제 종류에 따라서 사용되는 리튬이 다른데요. 우리가 주로 이제 우리 업체들이 하는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라고 그러죠. NCM 또는 NCA. 네. 이런 이제 안에 이제 원소에 따라서 니켈, 코발트, 망간 그건가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는데요. 이런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이 이제 수산화 리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이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아까 자막에 나온 것처럼 거의 80% 이상을 수입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거의 세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LFP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는 그보다 그레이드가 조금 낮은 탄산 리튬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원래 가격은 예전에는 훨씬 이제 수산 리튬이 비쌌었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이 중국 업체들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끔씩 탄산 리튬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는 그런 지금 사이클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업체들은 그동안은 대부분 다 수입을 해왔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과제죠. 그러니까 리튬이라는 광물이 먼저 있잖아요. 리튬이라는 광물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있다라고 치면 이제 양극과 음극이 있으면 양극을 구성하는 게 리튬. 그렇죠. 이라고 보면 되죠. 양극에 들어가는 가장 주요 물질. 베이스가 되는 물질. 양극재 한 50%, 절반 정도, 40% 정도. 뭐 그 정도 그 정도를 리튬이 보시면 차지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배터리냐에 따라서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으로 나뉜다. 탄산 리튬은 중국이 하고 있는 그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하이니켈, 그러니까 NCA 좀 더 이제 우린 고급이라고 프리미엄 배터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중국은 뭐라고 하죠? 주행 거리가 좀 더 길고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좀 프리미엄을 받아왔었죠. 지금도 단가는 뭐 더 비쌉니다. LFP 비해. 그러니까 중국 산업에서는 탄산 리튬 쓰겠고요. 우리는 수산화 리튬 쓰고 이렇게 이제 개념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리튬이라는 광물, 이제 그 탄산이든 수산화든 그 핵심 또 리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이게 석유처럼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맞습니까? 이거 우리나라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특정 예. 국가는 아닌데 네. 사실은 리튬은 비교적 많은 국가들에 존재하는 예. 물질입니다. 원자재라고 볼게요. 네. 그동안은 뭐 사실 미국 같은 케이스들은 별로 그렇게 탐사에 힘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동안은 사실은 좀 내팽겨져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많은 미국의 그 자원업체들이 리튬 광구를 찾아 나서면서 실질적으로 아주 대규모의 리튬 광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튬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좀 많은 상태인데 네. 우리나라에는 없죠. 우리나라에는 는 네. 부존이 없습니다. 별로 없고 예. 중국도 사실은 이 거대한 땅덩이에 비해서는 리튬 부존량이 좀 낮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많은 곳은 이제 호주하고 칠레 이런 그 남미 쪽 예. 또는 일부 아프리카 쪽 예. 이런 쪽이 이제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요. 이번 이제 우리 포스코의 저기도 호주에서 필바라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가지고 광산을 일단 가지고 오는 거죠. 예. 근데 저 표에 보다시피 우리가 리튬 하면 중국하고 뭐 탄산 리튬 가격, 수산 리튬 가격 다 중국발 그걸 쓰잖아요, 지표를. 네. 근데 남미가 훨씬 많아요. 그는 재련을 더 많이 써서 중국이 저렇게 되는 리딩을 하는 그렇죠. 거고요. 재련 공장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원광의 비중은 예. 사실은 칠레나 아르헨티나, 호주 쪽이 미국 더 많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고 또 그 현지에 나가서도 예를 들면 남미 같은 케이스는 중국 업체들이 나가서 거기서 직접 재련을 해서 수입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리튬이 네. 원광 자체가 많이 묻힌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 예. 오히려 남미 쪽이 훨씬 더 그렇죠. 강하다. 예. 그러나 이쪽에 수요가 많아서 재련을 중국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포스코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포스코는 이제 저쪽 남미 쪽을 간 거죠. 예. 이번에 수입하는 거는 호주 쪽을 간 겁니다. 호주입니다. 호주 쪽을 간 남미에도 광산은 가 있고요. 있습니다. 예, 네. 가 있다라는 거. 이번에 이제 호주 쪽을 우리가 했고 또 하나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탄산 리튬을 쓰고 우리는 수산 리튬 쓴다고 했는데 그럼 중국은 아예 수산 리튬을 또 안 씁니까? 이제 배터리 체계도 뭐 리튬 인산철 LFP냐 또 NCAA냐 이것도 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 NCM이나 네. NCA 비중이 중국도 계속 올라왔었는데 예. LFP가 가격이 싼 데다가 LFP를 이용하면서도 삼원계 배터리에 거의 육박할 정도의 주행 거리를 넓히는 기술을 중국 기업들이 다들 개발을 했죠. 그게 이제 그래요? 예, 그게 배터리를 쉽게 얘기하면은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기술을 가진 거예요. 그게 이제 셀 투 셰시, 셀 투 팩 뭐 이런 네. 이제 개념인데 지금 그냥 뭐 그런 어려운 용어 말고 네. 공간을 더 많이 내서 그 안에다가 배터리 리튬에 들어가는 양을 더 늘리는 양극재의 양을 더 늘리는 네. 이런 이제 기술을 BYD도 그렇고 CATL도 그렇고 개발을 하면서 네. LFP가 이제 굉장히 급성장을 하는 그런 상태로 와 있죠 지금. 그런데 그들은 탄산 리튬을 쓸 거 아니에요? LFP는 탄산 리튬을 쓰죠. 예. 네. 그럼 중국은 수산 리튬을 잘 안 건드리나요? 아니요, 있긴 한데 있긴 비중이 한데, 이제 LFP보다는 훨씬 더 낮죠.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수산 리튬을 쓰고 중국은 탄산 리튬을 쓰는데 우리가 중국 거를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의존을 해왔다. 영향력이 컸다. 네. 이것도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재련을 왜냐하면 중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글로벌 리튬 재련 라인에 밸류체인의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거기서 우리가 많이 받아왔죠. 저것도 좀 심각했었네요. 중국에 우리가 수산화 리튬을 수입하는 비중이 80%. 네. 만에 안에 중국이 좀 약간 좀 다르게 삐딱선을 탄다 이래 버리면은 역시 수산화 리튬도 큰 문제가 있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었네요. 굉장히 위험한 사실은 차트죠.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은 리튬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흑연 저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뭐 저희도. 음극재, 양극재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이런 광물들의 네. 재련 의존도가 중국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까지도 그 그래프를 극복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완벽한 의미의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네.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천연 흑연 같은 경우에는 다 웬만한 나라가 다 중국 의존도가 그렇습니다. 90%가 되죠. 예. 그렇죠. 네. 그렇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번에 수산화 리튬을 국산화를 성공했다라는 건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공급망 다변화를 못했지? 왜 중국만 저렇게 리더십을 가졌지? 왜냐하면 그게 뭐 석유 같은 거에 특정 지역에 있어서 됐다라고 하지만은 남미라든가 심지어 미국도 개발도 안 하고 왜 그랬던 걸까요? 호주도 이제서야 좀 하고요. 정책이죠. 그게 예. 중국을 제외한 네.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책의 연속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성.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민주사회는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서로 진보 보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진보 보수 여야 그 과정에서의 정책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예. 근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공산당이 공산당이 오랜 기간을 집권하면서 네. 자기들의 생각대로 정책을 육성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전기차 사업이 중국이 늦게 뛰어들었죠. 늦게 뛰어들었는데 자국 뭐 지금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이 글로벌 시장 60%를 차지할 정도로 네. 압도적으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이 저렇게 성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막 뛰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아마 굉장히 다변화가 많이 될 건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우리나라 배터리 K 배터리가 사실은 중국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런 이제 원재료의 자급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주 뭐 심지어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도 A라는 정당이 또 집권했다가 B라는 정당이 그렇습니다. 집권했다가 A, B 하면은 어디는 좀 2차 전지 썼다가 안 썼다가 뭐 이렇게 되니까 쉽게 이렇게 쭉 광산 개발을 못 하는데 중국은 그냥 일관되니까요. 일관되죠. 히토류랑도 비슷하네요. 똑같습니다. 히토류도 아프리카에도 꽤 있는데 네. 중국만 그렇게 많은 게 지금 많이 붙여 있는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초기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네. 초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조금을 꾸준하게 줘야 되고 네. 산업 생태계가 완벽하게 구현될 때까지는 그걸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중국만 앞서가고. 중국만 앞서가고 이제 뒤따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흑연도 천연 흑연에서 또 다른 흑연제 만들려고 또 실리콘 네. 음극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쾌거가 나왔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약 연 4만 3천 톤의 수산화 리튬 국산화 완성 체계를 갖췄다. 이제 완전한 A부터 Z까지 공급망 체계를 우리가 구축하게 된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걸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이 의미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도 좀 궁금하고요. 이거의 기대 효과까지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일단 호주의 필바라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 필바라의 업체 명도 이제 그렇습니다. 네네. 그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리튬 광고가 있죠. 있죠. 예, 그리고 그 회사의 지분 투자도 소량이라도 했고 예. 포스코가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리튬을 갖다가 공급하는 조달받는 이제 계약을 맺어서 네. 한국으로 원광을 가져 들어와서 아, 우리가 재료네요. 우리가 재련합니다. 예, 우리가 재련하고 그 재련하는 기술도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두 개의 이렇게 라인을 가지고 예. 조금 더 코스트가 낮고 좀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채택을 해서 예. 이제 빠르게 제품을 그 리튬 재련 기술을 확보하는 예. 그런 지금 이제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염수 리튬 같은 경우에 아르헨티나 것도 2025년 8월이 되면은 네. 또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아, 포스코는 이미 재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광석만 들여오면 저런 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원래 그 원재료를 그 핸들링하는 그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충분히 우리 업체들이 포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들은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했죠. 근데 포스코가 시작을 했고 또 네. 최근에 이제 셀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남미도 그렇고 미국에서 직접 광구를 계약을 해서 네. 리튬을 조달하는 그런 계약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리튬 가격이랑 2차 전지 뭐 주가랑 연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그게 리튬 가격과 판가가 연동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국산화를 한 거는 좋은데 그럼 가격이 오르니 그 효과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이제 그게 코스트 핵심이죠. 네. 핵심인데 얼마나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재련을 했을 때
다른 경쟁자들과의 코스트가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빨리 올라갈 수 있느냐. 네. 그게 이제 핵심이죠. 핵심인데 어쨌든 다른 업체에서 재련하는 걸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직접 재련하는 것이 비용은 줄어드니까. 그럼요. 예. 예. 훨씬 더 나은 그런 이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리튬 가격은 떨어져야지 우리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항상 2차 전지 투자하면서 헷갈렸던 게 왜 리튬 가격이 올라야 2차 전지 주의 주가가 오르지? 이제 이런 의문들이 많이 있으신 것 그건 같아요. 이제 구간마다 다릅니다. 구간마다. 다른데 작년 초부터 해서 리튬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제 그랬던 것은 기본적으로 업황이 쿨다운 되면서 차량이 잘 안 팔리고 수요 급감으로.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졌고 네. 업체들은 가지고 있던 재고와 관련된 손실들 계속 이제 반영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 리튬 가격의 변동성이 별로 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높질 않아요.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내년도에 특히 이제 수요에 어느 정도 증가를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판가도 어느 정도 바텀을 지금 형성하고 있을 뿐더러 여기서 또 갑자기 너무 빨리 이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그럼 이제 유리하겠네요. 전기차에 대한 예. 수요를 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서서히 굉장히 느린 속도로 조금씩 올라가는 게 업황의 회복에도 좋고 예. 업체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높질 않고 그래서 그런 지금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이번에 포스코 그룹의 수산화 리튬 국산화 성공도 굉장히 큰 호재로 뭐 산업과 주가 모두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의문도 가져요, 이사님. 이렇게 중요한 수산화 리튬이라면 왜 포스코 그룹만 지금 국산화했지 다른 곳은 안 하고 있나? 할 것 같은데요. 광산 찾아가서 하고 다른 곳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셀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재련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냥 광구에서 직접 자기가 리튬을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주는 그런 줘서 이제 다시 가지고 오는 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가 관련된 기술을 준비한 지 좀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기술적으로 또 자신감도 있고 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양극재가 있잖아요.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그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써주기 때문에 이제 이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는 수요가 우리가 있고. 직접 하면은 수익성이 좋겠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보면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삼성 SDI와의 또 관계도 있고 또 네. 이녹스 리튬즈 여러 가지 회사들이 도전하고 있는데 아마도 포스코가 이제 재련 시설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양극재의 또 연관 계열사가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이렇게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장도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은 폐배터리 재활을 통해서도 수산화 리튬 2만 톤 이상 조달할 수 있다. 폐배터리 이야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2차 전지의 또 하나의 숙제다, 기회다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냥 얼핏 잘 몰라도 그 폐배터리 그거 좀 어떻게 활용해서 뽑아내면 안 돼? 이런 생각 같거든요. 이미 지금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은 초기 단계는 들어섰고요. 근데 이제 아직은 충분히 많은 양의 배터리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좀 속도는 더디긴 한데요. 아마 2030년 정도쯤 되면은 상당히 이 밸류 체인들이 확고하게 좀 완성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해야지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전기차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배터리는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제조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꽤 배출되는 비즈니스입니다. 배터리로 보면. 왜냐하면 워낙 많은 열을 쓰잖아요. 에너지를 쓰고 예. 그 과정에서 사실은 또 유해 물질도 꽤 나오고요. 배터리를 만들 때. 그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 유럽이나 미국 같은 케이스 보면 이 배터리를 만드는 시설에 대한 환경 조건들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한 단계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리사이클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이제 전기차의 탄소 중립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2030년으로 가면 갈수록 산업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것은 뭐 거의 확실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이사님께서 일단 공급이 많이, 그러니까 폐배터리가 많이 나와야지 이쪽도 폐배터리 산업도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전기차 많이 탄 게 한 2019년 정도가 되면 이 수명이 보통 배터리는 한 5년 되나요? 아닙니다. 한 10년 탈 수 있죠. 10년 타요? 네. 그러면은 아직은 안 나오겠네요. 그렇죠. 2030년 근처쯤 되면 한번 확 바뀔 때.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이제 나오기 쏟아질 시작할 때. 거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뭐 양이 굉장히 커지겠죠. 예. 그래서 10년 정도는 타는군요. 네, 배터리로. 예. 그래서 웬만한 아마 셀 업체들은 대형 셀 업체들은 사실은 이런 체계를 자체적으로 하든지 또는 뭐 다른 업체하고 JV를 해서 하든지 네. 다 갖추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 폐배터리도 우리가 기술력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나와야 이걸 할 텐데 기존에 많이 팔린 전기차의 배터리가 아직은 싱싱하다. 그러니까 아직은 배터리가 안 나와서 그 공급이 좀 부족한 이제 그런 시장 상황도 함께 이야기해 주셨고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 세계 놓고 보면 정부가 직접 나아가서 아예 도와주지 않습니까? 또 한 축이 이제 이 2차 전지 사업, 전기차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부가 아예 좀 직접 도와줘야 되는 또 하나의 전략 사업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한독수 국무총리가 포스코 리튬 이제 이번에 준공식에 참공을 하면서 또 정부도 힘껏 돕겠다. 그리고 1,100억 대의 R&D 지원 확대 등을 하겠다. 역시 이제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이제 뭐 정부는 판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 다 옛날 말이잖아요.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정부도 함께 좀 뛰어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정도가 아니고요. 예. 당위 뛰어들어야 국가의 된다. 성장과 기업의 성장이 지금은 모든 국가들을 보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바뀐 지가 사실은 오바마 이후로부터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누가 적극적으로 어느 정부가 적극적으로 더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명암이 갈리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도 뭐 우리 정부도 배터리 산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전기차 보조금을 꾸준하게 유진하고 있지만 사실은 IRA나 유럽의 어떤 정책들과 네, 비교해 보조금 보면 정책. 좀 낮거든요. 우리가 약해요. 좀 약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미국은 IRA 안에 배터리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보조금을 또 주잖아요. 전기차 보조금 말고 그런 거는 아직은 우리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벤치마크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팔리는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생산할 때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세액 공제를 어느 정도 비례해서 주는 그런 제도를 조금 도입을 하면 우리가 지금 뭐 해외에서 좀 파고들이 있잖아요. 네. 뭐 트럼프 이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상쇄할 수 있는 네. 그런 지금 정책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2차 전지 산업 또 2차 전지 기업들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국제 이슈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유럽의 최대 배터리 오히려 유럽 쪽에서 이 회사 돈이 넘친다 뭐 그런 보도도 많이 있었는데 노스볼트가 파산하면서 자 배터리 시장의 지형도가 요동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노스볼트 이야기도 잠깐 해주시고 이게 어떻게 우리 산업과 우리가 어떤 이면을 읽어내야 될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노스볼트는 유럽의 독립 배터리 메이커, 토종 배터리 메이커로서는 사실 아이콘 같은 존재였고요. 네. 공장이 거의 돌아가고 있는 사실은 한 세 개의 공장 중에 하나거든요. 예. 노스볼트, ACC 또는 그 파워코라는 폭스바겐의 자회사. 네. 요 세 개가 이제 어느 정도 공장이 좀 가동은 되고 있는데 유럽을 커버한 거죠. 네, 유럽 내에서 이제 그게 유럽 정부가 EU 정부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었죠. 너무 이제 다른 국가에 의존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노스볼트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는데 이번 이제 업황 둔화 뭐 이런 거에 가장 큰 유탄을 맞아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상태고요. 네. 아마도 주요 대주주들이 돈을 태우지 않는 이상은 그 회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겉으로는 좀 쉽게 중국이 워낙 이제 빠르게 올라오고 네. 한국이 잘하고 하니까 뭐 마치 이거 뭐 아무나 하면 다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보면 일본이 사실 선두였거든요. 배터리 시작할 산업. 때는요. 네, 네. 보면은. 네. 근데 그 일본이 어느 순간 이게 포기를 했잖아요. 파나소닉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파나소닉은 명맥을 유지를 하고 네. 있는데 사실은 테슬라 때문에 명맥을 유지하는 네. 거지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는 상태가 못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과 한국과의 경쟁인데 여기에 이제 유럽에서 우리도 한번 해볼게 하고 들어왔다가 완전히 이제 노스볼트를 통해서 백기를 들어온 거고요. 예.
나머지 ACC나 이 파워코 같은 케이스는 둘 다 이 완성차를 끼고 있거든요. 완성차가 대주주입니다. 네. 물론 뭐 노스볼트도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장들이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율도 못 맞추고 있고 원가를 못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현실을 노스볼트의 케이스를 통해서 여실히 이제 보게 된 것이고. 예. 그러면은요, 한국 K 배터리에는 어떤 영향일까요? 왜냐하면 이런 유럽의 강력한 경쟁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점유율을 높였던 노스볼트가 파산을 하면 유럽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국 배터리도 들어가려고 하겠고 우리도 들어가려고 하겠고 우리에게는 기회인가요? 우리한테는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우리 K 배터리가 유럽 시장 점유율이 많이 갔을 때 70%였거든요. 네. 70%인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50이 되고 우리도 거의 그 50 근처 예.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없습니다. 예. 존재감이 예. 없는 상태인데 유럽은 이제 이거를 2030년까지 자국의 배터리 비중을 한 20% 정도는 끌고 가겠다. 예.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도와줬던 그건데,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업체들이 이번에 안 된다는 게 여실했기 때문에 예. 한국의 점유율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70에서 유럽에서? 50%까지 예. 떨어졌으니까 이게 이제 가만히 놔두면 한 20-30%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예. 2030년 정도 예. 되면.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하고 중국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게 될 것이고 네. 조만간 이제 아마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EU 정부에서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K 배터리가 유럽에서도 현재와 같은 어떤 우위를 지켜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또 중국도 아마 호시탐탐 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경쟁에서 또 이겨내야 되는 또 우리 하나의 숙제가 됐습니다. 트럼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구 온난화는 사기여서 이제 석유 시대를 돌아간다. 내연기 관차를 적극 또 부양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궁금한 부분은 정말 석유 시대로 돌아가는 내연차를 막 그 시대가 붐업이 올까라는 부분 하나랑 정말 그렇게 된다면 4년간의 전기차 산업, 우리도 지금 상당 부분 현대차, 기아차도 전기차로 물론 이제 중간에 하이브리드 있지만 갔잖아요. 그러면 되돌아가야 됩니까? 내연차로? 이승님 보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읽어내야 됩니까? 제가 단언하건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못 돌아가요? 우리가 이미 트럼프 일기를 바쳤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도 내연기관차 중심, 화석연료 중심으로 바꿔서 싼 휘발유로 내연기관차를 맞아요. 많이 하겠다. 이게 이제 지금과 똑같아요. 그때 물가 정책이. 낮추고. 그러나 지금 지나가서 보십시오. 그때 2017년부터 4년 동안 했는데 제일 테슬라의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났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트럼프의 그런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립 서비스, 예. 립 서비스를 보고 주춤했던 GM이나 포드나 이런 업체들이 네. 사실은 그때 만약에 열심히 했다면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위협이 크게 많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오히려 열심히 한 거는 테슬라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는 업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똑같다는 거죠. 여기서 착각을 하면 많은 업체들이 하다가 이거 4년간 쉬자. 좀 웃기는 얘기로 네네네. 이게 아닌가벼 하고 네네. 뒤로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 급격하게 경쟁력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번 그 선거 안에서도 트럼프를 도운 게 예. 그런 이제 시그널을 다른 경쟁사들이 가지게 하게끔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라서 예. 이런 전기차로의 전환은 절대 뭐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쓰든 이렇게 뒤돌아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조금씩의 어떤 그런 이제 정책적인 후퇴는 있을 수는 있죠. 예. 근데 미국의 투자가 3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전기차하고 배터리에 대한 투자입니다. 네. 이게 자기들이. 예. IRA가 딱 나오면서 그 이전에 1,500억 달러가 투자가 됐고요. 그 예. 투자의 상당 부분은 테슬라가 했고 예. IRA가 나오면서 3년 만에 1,500달러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3천억 달러가 이미 투자가 된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트럼프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3천억 달러가 고스란히 비용으로만 전가될 거잖아요. 그래서 업체들이 사실은 지금은 뒤돌아서서 갈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만 보더라도 이게 경쟁인데
네. 중국은 뭐 다시 안 돌아오겠죠. 그럼요. 중국은 이미 50%가 넘었기 때문에 거기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원합니다. 그냥 아예. 둘 중에 하나는 전기차를 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죠. 내연이나 그렇기 전기냐. 때문에 그러면 4년 동안 만약에 뒤돌아가 있으면 경쟁 격차가 너무 심해질 거 아닙니까? 지금도 중국이 경쟁력이 더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어떤 그 결과는 나오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이슈를 이제 좀 건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 견제하는, 협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죠. 예. 전략 중에 하나로 잠깐 트럼프 한 1, 2년에서 3년간은 하이브리드에 좀 가 있다가 정권 교체하면 다시 전기차를 하고 이러면 안 되겠네요. 오히려 그냥 전기차로 그냥 쭉 가버려야 되게 되겠네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이 트럼프 말까지 나올 전기 차종들이 네. 대부분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보통 한 차를 상업적으로 출시하기 네. 한 3, 4년 빠른 업체들은 한 4, 5년 전에 결정을 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모델들을 가지고 조금 더 팔고 덜 팔고는 있지만 신규 모델들을 지금 트럼프 때문에 이걸 뭐 완전히 바꾼다거나 틀게 되면 네. 그동안 투자했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꼬이죠. 완전히 꼬이기 때문에 업체들은 이제 싫어하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이미 얘기를 했죠. 우리 전기차 보조금도 있으면 좋겠고 심지어 그 연비 규제도 바이든이 만들었지만 안 바꾸면 좋겠다.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미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트럼프 예. 정부에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도 제 이사님이니까 물어볼 텐데 트럼프는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석유 시대로 자꾸 돌아간다고 하고 왜 내연차를 더 하겠다라고 계속하는 걸까요? 저는 그냥 표라고 봅니다. 표요? 표. 네. 왜냐하면 스윙 스테이트가 미국의 선거를 좌지우지하는데 이 스윙 스테이트에 내연기관차 공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이든 때문에 워낙 많은 이 스윙 스테이트에 전기차 공장들이 생겼어요, 지금. 근데 아직은 이제 막 생겼기 때문에 효과가 유권자들한테 그렇게 크게 많이 와닿진 않겠죠. 네. 근데 이제 계속 돌아가다 보면 만약에 전기차 공장이 멈추게 되면 많은 고용 상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럼프와 같이 그런 이제 주장이 나중에 점점 희석이 되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이슈도 보여야 되죠. 지금 관세와 IRA 폐지 이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텐데 관세 폭탄 이야기. 이미 캐나다, 멕시코도 혈맹 뭐 더 가까운 나라도 25%씩 지금 이제 엄포가 나왔었고 IRA도 자신이 당선되면 전기차 또 신재생에 주는 보조금 다 폐지한다.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는 안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트럼프는 한다면 한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관세와 IRA 법안 보조금 폐지. IRA의 보조금의 일부는 폐지되거나 좀 약화되거나 할 겁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IRA 전체가 뭐 이거를 무력화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입법 과정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상하원이 다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선거 전부터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이 IRA 전면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이미 서명까지 했어요. 서명까지 했고 이번에 하원의 차이가 5석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18명이 이미 찬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는 IRA를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보조금 항목들이 있어요. 그 항목들을 아마 개별 건드리게 될 것 같은데 제일 이제 그 좀 수정하기 어려운 게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수령하는 AMPC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세액공제. 생산세액공제. 그거는 이제 업체들의 공장과 고용이 달려 있기 때문에 주로 이게 80% 이상의 공장들이 공화당이 주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많이 반대가 크죠. 그래서 AMPC는 제일 건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제일 쉬운 것은 이제 전기차 구매 보조금입니다. 소비자들한테 그렇죠. 그런 소비자 개개인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항이 조직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건드릴 건 같은데, 근데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한꺼번에 확 없애버리면 AMPC 자체도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한 2,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보조금을 축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근데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은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바이든이 만든 것은 2032년까지 그냥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한 3, 4년 정도 준다. 예. 이러면 사실은 트럼프 시대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32년까지 다시 되고요. 그럼요. 네. 그럼 나중에 선거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지금 우리가 긴장한다? 긴장이 네. 좀 과도하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관세는 어떨까요? 지금 뭐 반도체 주가도 많이 흔들렸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네. 자동차 주가도 못지 않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못하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뭐 실적도 좋고 뭐 차도 잘 만든다고 그렇습니다. 하고 하는데 이제 주가만 흔들립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일 것 같은데 그렇죠. 관세 관세를 실제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편 관세를 때리면 안 네. 좋죠. 예. 왜냐하면 뭐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서 싼 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네. 안 좋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일기 때도 사실은 유사한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막 무작정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보면서 아마 그 수정을 조금씩 해나가게 될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재무장관 자체가 베센트라는 어쨌든 월가 쪽 사람이 됐기 온화하다고 때문에 하죠. 비교적 네. 온화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능수능란하게 조율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와중에서도 보면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가 좀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왜요? 미국은 IRA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차들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미 많은 공장들이 미국 내에 들어가 있어요. 현대기아차도 조지아에 수십만 대짜리 공장을 그렇잖아요. 이미 완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서 두 개를 또 비교하게 되면 어쨌든 소비자들 입장에서 비교하게 되는 거니까 관세를 때린다 하더라도 전기차의 가격이 올라가는 비중이 더 낮아질 거라는 거죠. 오히려 내연차가 피해를 보겠는데요. 트럼프 정책대로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되게 웃기는 예. 트럼프는 내연기아차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예. 그대로 때리게 되면 뭐 반대의 경우가 나올 수도 그렇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가격 상태가 그렇게 네. 될 수 있겠고. 요것도 한번 우리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이제 GM이랑 LG 에너솔루션이 같이 미국에 공장을 짓다가 GM이 나머지 집은 그냥 LG 엔솔한테 털고 네. 우리는 빠지겠다. 그걸 보고 그 LG 에너솔루션이 왜 받았어? 또 트럼프를 GM도 두려워하네. 이런 시선도 있는 반면에 이제 완전히 더 나중에 전기차 시장 오면 이거 큰 기회다. 두 가지 시선이 좀 있더라고요. 그 GM이 왜 팔았어 이렇게 그 얘기하시는 거는 일견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미 사실은 예고가 돼 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LG하고 그 GM하고는 GM 하고요? 완전히 그 서로 둘만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SDI가 들어왔잖아요. 예. 당연히 SDI가 들어왔으니까 삼성 SDI. 일정 그렇죠. 각형 배터리를 네.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온 거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획을 좀 축소할 수밖에 없죠. 이게 전기차가 뭐 예상보다 훨씬 더 좋다면 지금 그것까지도 다 밀어붙이겠지만 네. 지금은 과거보다는 어쨌든 눈높이가 좀 낮아진 상태이고 새로운 이제 공급선이 생겼으니까 네. LG하고는 좀 축소하는 거고요. 근데 LG는 이미 그 축소한 부분을 다른 업체들하고 하는 쪽으로 이미 거의 다 조율이 끝난 상태예요. 뭐 토요타라든지 또는 뭐 애리조나의 공장을 또 그렇죠. 전환한다든지 네. ESS를 추가한다든지 ESS가 있네요. 여러 가지 네. 이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LG에 미치는 영향이 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GM이 그동안은 파우치만 하다가 네. 각형 배터리를 이제 도입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좀 시사점이 있죠. 있다. 그래서 각형이나 원통형의 포션이 좀 앞으로 높아질 거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포스코 그룹이 수산화 리튬의 완벽한 국산화 성공했다는 이슈와 함께 2차 전지, 전기차 산업까지도 이제 조망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2.0 시대 자동차 산업 한번 보고요. 2차 전지 산업 나아갈 방향, 우리 정부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정리를 좀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지금 바꿨잖아요. 예. 유럽은 이제 10대가 들어오면서 우경화가 더 진행이 됐고요. 예. 미국도 이제 트럼프 정부가 당선됐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집중적으로 한 지역이 유럽과 미국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어쨌든 트럼프 정부 또는 신임 EU 정부의 그 파트너들과 전략적인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할 자격이 있죠. 기술도 있죠. 예.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투자도 했고 어마어마하게 돈도 투자했고요. 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투자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사실은 특사들을 이미 파견을 해야죠. 네. 지금은 산업부부터 시작해서 관련 부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특사들을 파견하고 거기에 있는 로비 단체 그리고 우리의 파트너들 예. GM이라든지 뭐 스텔란티스라든지 그렇죠. 다 미국의 업체들 아닙니까? 예. 그거 같이 얘기를 해서 우리의 권리를 유지를 하는 그런 지금 정부의 정책을 짤 때입니다. 많이 어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사님도 얘기했지만은 많은 돈을 좀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유럽에도 네. 투자를 했고 우리 K배터리가 또 미국에는 정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 점을 또 강력하게 앞세우면서 협상에 이제 앞으로 묘를 살려야 될 때가 왔다. 우리가 그 어필할 수밖에 어필을 할수 충분한 이제 능력이 되는 이유는 우리 말고는 없어요. 이런 능력을 가진 국가가 중국과 한국밖에 아,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잘라내고 있으니까. 중국은 예. 지금 중국을 막기 위해서 한국을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은 이 두 지역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예. 이러면 중국의 패권이 커지기 때문에 이 두 국가들은 안 좋은 거예요. 네. 이거는 트럼프의 전략과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EU의 전략과도 동일해요. 동일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충분히 먹혀듭니다. 네. 예. 자, 우리 K배터리의 나아갈 방향까지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셨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